당뇨 얘기해라래요. 당화혈색소 10이 넘으면서 임플란트 병원에서 거부당했다. 혈색소 12 야간 근무. 이게 무슨 장르가 있을까? D형 간염, D형 간염, 고밀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러니까 지금 당뇨, 헤모글로빈, B형 간염, 고밀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입안이 자주 설염, 여기까지 보이네요. 요거 하고 또 할게요. 음. 흔히들 당뇨는 10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100 미만은 정상이고 100에서 125까지는 내당는 장애. 아직 당뇨는 아닌데 당뇨를 갈 거다라는 거고, 125가 넘어가면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이제는. 당뇨는 당 수치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화 혈색소 HbA1c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뭐냐면 내일 종합검진 해갖고서 남자들 회사 다닐 때 내일 종합검진하면 오늘 어때요?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그리고 음식도 조절하죠. 혈압 뭐. 근데 당화혈색소는 그렇게 하루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화혈색소가 바뀌는 거는요. 90일 단위예요. 그 최소한 3개월은 잘해야지 당화혈색소가 변해요. 당화혈색소가. 예, 보통 병원마다 나이마다 좀 차이는 나요. 5.4 또는 5.6까지 봐줄만 해요. 어떤 병원은 5.4 미만, 어떤 병원은 5.6. 다시 말하면 6점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높은 거죠. 그럼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도넛. 우리 저기 던킨 도너츠에 동그란 거 있죠. 가운데 뽕 뚫려 있잖아. 이렇게. 예. 이게 요 구멍에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크죠?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들면.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크기에 맞춰서 맞춰요. 그럼 거기 옆에 당이 몇 개나 있냐 이거예요. 당은 어떻게 생겼어요? 미사일처럼 생겼어요. 육각형. 날카롭습니다. 칠판이 없는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 뭔지 아시죠? 네, 육각형. 우리가 그 연필 자르잖아 이렇게 연필 자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생겼어요. 연필 양쪽 깎은 거랑 똑같아요. 예, 이렇게 정삼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다가 날카롭죠. 그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많이 붙어 있으면은 그게 지나가면서 스크래치를 주죠. 어디에? 모세혈관에. 그래서 당뇨의 3대 합병증, 신증, 신경증, 망막증, 눈이죠. 신경증. 신경증은요, 괴사를 말아요. 신증은 콩팥이죠. 다 모세혈관과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당뇨하면은 네 당 수치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화혈색소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화혈색소가 얼마냐. 예. 그러면 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예.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생각이 음, 지금 화면에 정 가운데 이동현 리더님이 있고 그 위에 홍승희 리더님이 있고 그 위에 김석정 리더님이 있고 그 밑에 맨 밑에 성수영 리더님이 있고 그 밑에 화면을 껐어. 김은희 이렇게 있잖아요. 이동현 리더님이 우리가 마이웰리스 검사를 했을 때 100명 중에 3등 했대요. 마이랩 했을 때. 마이웰리스 아니야 그거? 점검사에서는 100 중에 3등. 마이크로바이옴이 말하는 거. 네. 지금 마이랩. 네. 마이랩이 변검사, 마이크로바.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는 안 했어 아직. 근데 근육량 때문에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당뇨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예요. 근육량 올리셔야 돼. 근육량.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등산 갈 때 왜 초콜릿 가져가요? 등산 갈 때. 왜 초콜릿을? 왜 당이 떨어져요? 당은요, 당은 인슐린이 가져가요. 인슐린이 가져가서 1효소 1생화 반응. 한 개의 당을 한 개의 인슐린이 옮기는 거예요. 근데 등산한다는 거는요, 근육이 쓰이거든요. 근육은요, 인슐린이 없이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게 저혈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 어때요? 인슐린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를 근육이 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 수치가 조절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근육은요, 70%가 하체 근육을 얘기합니다. 하체 근육. 그러니까 상체 좋은 거는 의미 없어요. 하체 근육이 당하고 비례해요. 근육량 올리셔야 돼. 근육량. 자, 또 하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순서대로 막 그냥 생각난 대로. 자, 근육량 올리셔야 돼. 그럼 근육량 올리시려면요, 운동하셔야 돼. 유산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전거 타시잖아요. 인터벌 하셔야 돼. 인터벌. 그러니까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약을 조절했을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했는데 안 아프다. 운동 안 한 거예요. 죄송한데. 그냥 노는 거예요. 아파야 돼. 아프다는 건 뭐냐면 근육이 찢어졌을 때 아파요. 그게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하잖아요. 한 번 더 뛰어. 그때가 근육이에요. 근데 그 근육이 생기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3.2배 근육 강화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3.2배가 더 생긴다 이거예요. 예. 그걸 BCAA 근육 강화제라고 하죠. 발린, 루신, 이소로이신, 비필수, 아르기닌. 이게 단백질이에요. 언제 먹으면 좋다? 하기 전, 하기 후 다 좋아요. 두 번 먹으면 더 좋아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죠. 운동 안 하고 그것만 보면 어때요? 맛 좋아요, 그냥. 네.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 강화제를 먹었을 때 좋아요. 그래서 당뇨는 운동도 해야 돼요. 또 하나. 당뇨인 사람 뭘로 죽어요, 끝내? 뭘로 죽어요? 합병증 얘기에 다 물어보면은. 자, 당뇨의 3대 합병증이 뭐냐면, 망막증, 눈, 신증, 홍팥, 신경증, 괴사죠. 장님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괴사 되면 다리 잘라서 안 죽어요. 신장 아웃되면요, 투석하거나 이식받으면 돼요. 안 죽죠? 당뇨 뭘로 죽어요? 합병증 아니고요. 당뇨인 사람의 80%는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장마비.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사람 당뇨예요. 당뇨는 80%가 심장마비로 100명이 죽으면요, 그 중에 80%가요, 다 당뇨였어요. 이유는 뭘까? 심장을 지키는 호위병. 그래서 당뇨는요, 콜레스테롤, 정확히는 LDL이 40 미만이면은 HDL, 좋은 거예요. H가 40 미만은 죽을 각오해야 돼. 자, 심장을 지키는 호위병이 있어요. 심장만 잘 지키는 군인. 이제 파라온 소나제라는 PON이라는 건데, 얘가 40명이 넘어야지만 그나마 지키고 50이 넘으면 안전지대다 이거예요. 근데 당뇨는 소변을 통해서 HDL이 빠지는데, 이 HDL 콜레스테롤은 PON, 파라온 소나제와 수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PON을 잴 수는 없지만 HDL은 잴 수 있잖아. 근데 당뇨인 사람 이 데이터를 보면요, HDL이 빠져 있어. 그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HDL을 올려야 돼. 병원에 가면요, 내리는 약을 줘요. LDL이 높았을 때 약을 주지 올리는 약은 없어요. 그러면 HDL은 올리고 LDL은 낮춰야 돼.
내 돈은 많고 은행빚은 까야 돼. 이걸 조절한다고 하죠. 병원에서는 LDL만 낮추는 약을 줘요. 지금 얘기하는 건 낮추자는 게 아니라 올려야 돼. HDL을. 이걸 조절이라고 하죠. 여성은 누가 하냐면요. 여성 호르몬이 해요. 자, 그러면 여성이 폐경을 했어. 그럼 호르몬 안 되죠. 거기에 당뇨야. 그러면 자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90%예요. 거기에 100%가 하나가 뭐냐면 갑상선입니다. 네. 갑상선 항진과 저하가 있어요. 네. 갑상선까지는 안 갈게요. 그냥. 그럼 또 머리 복잡해지니까. 자, 그럼 당뇨는 근육량 올려라. 그러려면 운동해라. 운동할 때 도움받을래 BCA 도움받으면 3.2배 효과가 좋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조절하라. 남자들은요, 콜린이 좋고요. 여자는 감마리노렌산 엑시드가 좋고요. 콜레스테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는요, 당뇨인 사람이 또 가요. 10%는. 허혈살 당뇨라고. 그래서 안압 체크하시라고. 안압. 왼쪽 오른쪽 공이 20이 넘어가면 녹내장 진단을 받습니다.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알츠하이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90%가. 녹내장 체크하시라고. 녹내장. 백내장은 병 아니에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병원 가서 시술하고 오면요. 점심 다시 밥할 수 있어요. 감기처럼 쉬워. 녹내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압을 체크하시라고. 자, 또 당뇨는 당뇨가 많아지는 이유는요. 염증 때문에 그래요. 사이토카인. 염증. 이 염증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31살. 31살이면 젊은 거죠. 남자 나이, 여자 나이 31살 사람들한테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재봤더니 서양 사람보다 22.8%가 높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염증도를 올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아카만샤도 있지만 오슬루스피라라고. 자, 염증이 많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항성이 생겨요. 저항성. 혈액에서 참고로 당뇨는요 저도 여러분이 줌으로 듣는 걸 이해해요. 당뇨는 이 막 그려야 돼. 그릴 게 너무 많아. 많은데 이거 이빨로만 이거 떠들어야 돼. 떠드는 저도 힘들어요. 왜? 이해 못할 얼굴들을 보니까. 예, 예. 듣는 여러분은 오직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예,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 온라인에 이게 단점이에요. 예. 오프라인 때 당뇨만 다시 혈액에서 당을 움직여요. 자꾸 이렇게 움직여. 이게 인슐린이에요. 그래갖고 목적지에 왔어. 이렇게 쌀볼이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염증이 생겨 있어. 그러면 집어넣지 못하잖아. 이거를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고 있어요. 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장에 있는데 장에서 이렇게 새고 있어. 장 누수증, 식이섬유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게 당뇨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염증도. 그 염증도를 추적해 봤더니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장 누수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오슬로스피라, 아카만시아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의 당을 더 위협하는 거고. 점점 식이섬유 안 먹잖아요. 여성의 폐경은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 빨라진다는 건요, 당뇨에 더 노출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폐경이 빨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성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 가보잖아요. 3년 앞당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과 아랍의 인식이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랍 사람들과 한국 사람의 인식은요, 여성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참고로 아랍은 여성 담배 피우면 죽여요. 이란은. 예. 예.
근데 요번에 그 호메니어 이거를 불 붙여갖고서 히잡을 벗고 여성이 담배 폈잖아요. 걔 아마 잡히면 능지처참 될 거야. 근데 한국 괜찮잖아요. 한국은 남성 흡연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다 보니까 더 많은 노출되겠죠. 심장병이. 당뇨 하나만 2시간, 3시간 해도 돼요. 근데 다른 게 많다니까 그냥 정리해두는 걸 좋잖아요. 1번, 설탕 먹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소식해라. 어떤 거 소식? 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못 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내일부터라고 하고요.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늘부터라고 합니다. 소식하라면요. 내일부터 소식하고요. 공부하라면요. 내일부터 하라래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소식하셔야 돼요. 어떤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거꾸로 과식하세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비타민, 그러니까 3대 3이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이 먹고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적게 먹어요. 당뇨가 걸릴 수밖에 없어. 운동하시고, 소식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한번 해보십시오. 뭐 10이 넘고 12가 넘잖아요. 이건 진짜 숫자예요. 6이 넘고 7이 넘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야간 근무 못하는 건 뭐냐면 눈 때문에 그래요. 예. 눈의 망막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맹증하고 틀린 거예요. 이 정도면 대강 정리됐다 하고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B형 간염 진단 받으시고 약을. B형 간염 진단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해야지 한자 좀 편한데 HB A1C가 아까 그 당화 혈색 쏘잖아요. 요거는 그 숫자가 있어요. ABH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 AB는 항체란 뜻이고 H는 항원이라는 뜻이에요. HBS 사이드 그러니까 B형 간염 정확히는 B형 간염 표면 항체가 음성이고 HBAS AB가 음성이면 B형 간염 보균자야. 330만 명. 인천 인구 300만, 우리나라 B형 간염 보균자 330만.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모체 감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야 아이를 낳아? 그러면 그래서. 네. 그러면 아까 당뇨가 심장마비로 80%가 죽는다 했죠. B형 간염 보균자는 간암으로 80% 걸립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B형 간염 보균자는 간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80%다 이거예요. 실제로 간암으로 죽은 사람 중에 80%는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그러면 또 두 가지 얘기해 보자고요. 간에 나쁜 놈은 많고 항원은 많고 항체는 없는 게 B형 간염 보균자예요. 그럼 주사 맞아요. 한 번 맞았는데 안 생겨요? 2번 맞아도 안 생겨요? 끝! 병원에서 한 번 더 권합니다. 한 번만 더 맞자고. 3번째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피곤을 금방 느끼죠. 그렇다고 간 수치에 GOT, GPT, 감마 GTP가 낮은 건 아니에요. B형 간염 보균자라고 간의 지표인 아스파라긴산의 분해 요소, 알라닌의 분해 요소,
그루타민산에 분해해서 요 수치, GOT, GPT, 감마 GPT, 요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나빴을 때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아까 간 지표 세 가지, AST, ALT, 감마 GTP. 이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거든요. 그러면 비형 간염 보균자는 이 수치가 높아지지 않게끔 더 관리를 잘해야 돼. 자, 그러면 GOT, GPT, 감마 GTP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술이에요. 그리고 외식, 그리고 항생제예요. 그럼 비형 간염 보균자는 탄수화물 소식, 단백질 소식, 지방 소식. 아까 당뇨하고 똑같네. 거기에 술 먹으면 안 돼요. 술의 찌꺼기인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약 먹으면 안 돼요. 항생제. 그리고 외식하면 안 돼. 왜요? 색소, 방부제, 향료, 첨가물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도움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루미노코커스, 루미노코카세아, 루미노코커스, 루미노코카세아, 비피도 박테리엄, 롱검. 다 관계돼요. 다 관계돼. 그러니까 소식하시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B군 좋아하세요. B군. 왜요? 비타민 B군이 간에 가는 거를 못 가게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간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다시 간 수치가 GOT, GPT, 감마 GT가 나빠. 그런 사람이 비타민 B군 먹는다 좋아졌다고 하면 뻥이에요. 근데 이미 나쁜 건 아니잖아. GOT, GPT, 감마 GTP가 40 정상, 36 정상, 남자는 75, 여자는 35. 이게 지표인데 이게 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이 비타민 B군을 먹으면 나빠지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쁜 사람이 먹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걸 가장하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형 간염 보균자가 간 수치가 세 가지가 나쁘지 않아. 그때 비타민 B군이 먹으면은 나빠지지 않게끔 막는다는 거예요. 나빴을 때는 이거 먹어도 좋아진다고 하면 안 돼요. 뻥이에요. 근데 약을 먹어. 비형 간염 보균자가 약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루사 먹는다는 거예요. 우루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우루사, 조그만한 우루사. 남편이 피곤해서 와이프가 약국에 가서 피곤해요. 그러면 비군 줘. 우루사, 아로나민골드, 헬민정, 빼꼼씨. 4대 메이저. 다 비타민 B군이죠. 그건 알이 커. 대신 함량은 낮아. 근데 이미 간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우루사를 줘요. 하얀색 쬐끄만한 날. 그건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은 함량이 높으면 의약품이 되고요. 적으면요 건강보조식품이 돼. 아마 우루사 드실 거예요. 비형 간염하고 고밀도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고밀도는요 비타민 D랑 관계가 돼요. 비타민 D, 비타민 D, 칼슘. 또 하나 산성 음식 과다. 이거랑 과다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셔야 돼. 산성 음식은 줄이고 알칼리 음식을 잘 드시고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비타민 D는 혈액 100ml당 3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일 거예요. 이 수치를 맞추려고 하시라고. 30 이상. 칼슘은 9점대에서 10점대가 되게 하세요. 9점대도 사실은 높은 거 아닙니다. 인수치랑 비례해서 이렇게 해야 돼. 칼슘만 높다 하면 안 돼요. 인수치랑 비례했을 때 칼슘 수치가 10 정도 나와야 돼. 그럼 지금 질문하신 분 데이터거든요. 이분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같이 질문하셨어요. 같이 봐. 여기 비타민 D가 없는데. 아, 그래요?
간 지표는 다 정상이에요. 빌리루빈도 정상이고 다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HbS, AG, HbS, AB 아까 얘기한 것 쪽이 안 좋다고 나오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시리도 화백. 자, 이제 과민성 대장증하고 또 틀린 거예요. 또 B형 간염과 다 틀린 거고 이제 과민성만 얘기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요.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췌장과 십이지장. 그리고 간도 일부 있어요. 자, 간도 일부 있다 그랬잖아요. 정윤선 리더님, 요거를 과민성 대장과 간을 한번 연결 좀 해보실래? 일부 있다 그랬잖아. 간에서 담즙산을 만드는 거와 관련이 있나요? 땡. 해주세요. 네. 아, 저기 덩어지네. 자, 보세요. 과민성 대장증 있을 때, 간과 일부 관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방성 먹었을 때.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걸 먹잖아요. 지방. 우리가 삼겹살이나 뭐 닭다리나 지방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지방이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되면 설사를 한다는 게 과민성 대장 증서야. 그러면 왜 흡수가 안 될까? 지방은 흡수가 안 돼요. 이 지방을 물로 바꿔줘야지 흡수가 돼. 그렇게 지방을 물로 바꿔주는 애가 간에서 하잖아. 이게 연결됐죠? 예. 그렇지. 이게 글루타치온이야. 글리신, 글루탄산, 시스테인. 그래서 일부 관계가 있다 이거야. 고기 먹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방 먹었을 때. 자, 근데 왜 췌장과 십이장과 관계가 되냐면요. 항상성 때문에 그래. 과민성 대장 증상, 민감한 게 들어왔을 때 대장 설사한다는 거예요. 설사는요, 과민성 대장 증세일 때도 하지만요, 유당불내증일 때도 하고요. 간이 글루타치온이 덜 만들어졌을 때도 하고. 자, 잘 보세요. 저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해. 미지근한 물을 좋아해요. 근데 찬물을 먹었어. 찬물을 갖다 줬어요. 김학 리더가 찬물을 갖다 줬어. 근데 미지근한 걸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 자, 음식의 흡수는 7.4야. 아니, 7이야, 7. 정확히는. 7. 자, 0부터 14까지가 있어요. 그죠? pH가 수소 이온 농도가 0부터 14야. 위는 몇이야? 위는 1.4야. 그러니까 1.4를 제가 찬물이라고 한 거예요. 찬물인데 7 가운데잖아. 미지근한 물을 먹고 싶어. 그럼 뜨거운 물을 부어야죠. 위 지나면 어디야? 12장이야. 12장에서 뭐가 나와? 8.8이 나오잖아.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찬물을 먹으면 뜨거운 물을 확 부어.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에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8.8이. 그래서 거기는 암이 없는 거예요. 왜? 강알칼리라. 암세포는 알칼리에서 살지 않습니다. 산성에서만 살지. 그러면 12장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장의 문제야. 자, 이거에 백업을 하는 게 누구야? 아까 정선생님은 담즙산인 거예요. 담즙산이 대장에 와서 정확히는 소장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이 중요합니다. 얘기할 때도. 늘 얘기하잖아요. 재훈아, 한 번만 도와줘. 예, 너 내가 편하냐? 네, 편합니다. 다시. 너 내가 만만해? 아니요, 아니요. 이게 선이야.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든, 제가 일요일 날 양평에서 왔거든요. 삥 뜯겼어요. 삥 뜯긴 게 뭐냐면, 양평에서 배영철 리더랑 같이 집 앞에 왔습니다. 제가 배영철 리더한테 물어봤어요. 배영철 리더한테.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짜장 먹고
목욕할래? 목욕하고 짜장을 먹을까? 그랬더니 영철이가 아침에 제가 누룽지 좋아하니까 아침에 양평에서 둘이서 누룽지 먹고 오다 보니까 금방 배가 꺼졌잖아요. 짜장면 먹고 목욕하재요. 그래, 알았어. 예, 나 화장실 갈 테니까 나는 짜장 보통, 너는 네가 먹고 시켜. 그리고 영철이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 딸하고 제 딸 남자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삥 뜯겼어요. 그걸 어떻게 걔들한테 내라래요. 예, 그래서 가 새끼들아. 제가 그랬어요. 딸 남자친구는 제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가 앉자 말았어요, 내가. 앉자마자 제가, 야 새끼야, 너는 새끼야, 아저씨 전화도 안 하는 새끼야, 바짝 졸았어. 왜 아저씨가 무서워 새끼야? 무서웠나 봐요. 난 편한 게 좋은데. 그래서 딸한테 혼났어요. 아빠 가뜩이나, 응? 아빠 이기만 나도 무서운데, 응? 응? 짜장면도 못 먹게 그렇게 했다고. 아, 좋잖아. 그랬더니 이 편한 거와 만만한 거를 구분해야 돼. 선이에요. 말이 옆으로 갔어. 선이 뭐냐면요. 지방이 소장에 가면 담즙산이 가서 분해를 해서 잘 먹게끔, 육모에서 잘 흡수하게끔 데리고 가요. 이렇게 데리고 가서 육모가 흡수를 쫙 하게끔. 근데 얘가 대장으로 갔어. 그럼 담즙산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선을 넘어, 담즙산은 끝까지 가. 끝까지 가서 대장에서 흡수를 분해를 해요. 근데 대장은 육모가 없잖아. 붙여놔요. 이게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이 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 나는 간 때문에, 글루타치온 때문에 물로 못 바꿔서 설사를 한다. 나는 담즙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나는 췌장에 염증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은 보통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랑 관계되는지는 본인이 아셔야 돼. 췌장의 염증은 웬데요, 리님? 췌장의 염증은요,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조영 선생님, 절 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췌장 하면 떠올리는 요거. 오슬로스피라. 네, 오슬로스피라. 이 오슬로스피라가 장에 있다가 장이 누수돼서 가잖아요. 췌장으로 가요. 췌장에 띠를 둘러. 이게 사이토카인이야. 이게 서양 사람이 비했을 때 22.8%가 많아. 장에 사이토카인이 많잖아요. 이게 염증인 거예요. 췌장에. 췌장은 인슐린만 나오지 않아요. 80%는 췌장은 알파세포가 있고 베타세포가 있어요. 알파세포는 내분비선이고 베타세포는 외분비선이에요. 내분비선이 80%, 85% 역할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염증도예요. 이해됐지? 네. 조영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옆에 김학 리더가 물어봐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떤 게 되나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잘 몰라서 나온 말이 뭐냐면 증이 들어간 거예요. 나도 잘 몰라. 과민성 대장 증상군. 네, 증 들어가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증 들어. 자, 박재훈 리더 하나만 도와줘. 네네. 의처증이 뭐야? 의심하는 거. 아내를. 아내를 너 왜 의심하냐? 의심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셋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 했는데 35분 지나면 안 되는데 좀 빨리 달려볼게요 이제. 입안이 설염. 세 번째는 입안이 자주 허는데 칠 때 비타민 B군 중에 어떤 제품 좋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답을 내리고 물어봐요?
입안이 자주 허는데 설염인데 비타민 B군 중에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비타민 B군이 아닌데 어떻게 비타민 B군을 보내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설염은요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프로폴리스가 좋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좋고요. 구내염이요, 설염이요? 설염은 혓바닥이고 구내염은 입안에 염증 생기는 건데 어느 쪽이요? 구내염은 비타민 B군이고요. 근데 이거 좀 궁금해요. 아, 입안이 합니다. 입안이 헌다. 예, 입안이 허는 비타민 B군하고요. 카로틴이에요. 근데 B가 저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좀 더 적합한 게 있나요? 여쭤보신 거. 판토블렌드. 내가 한글을 잘 이해 못했어요. 설염과 구내염을. 설염은 프로폴리스인가요? 데이터 보내드린 거.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친구. 최근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아린 느낌. 먹으며 통증이 견디기 힘들어요. 뭐 먹고 설사가요? 며칠째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이렇게 순간. 무슨 말이죠? 남자보다 여자가 잘생깁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잘생긴 이유는요,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런 건데, 이런 말이 없는 건데, 자, 역류성 식도염은요, 역류성 식도염은, 밥 먹고 빨리 들어넣어서 그래요. 자, 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조인근. 이게, 분문. 한양용어로는 분문. 영어로는 세퍼러타. 예. 저희 양평 화장실에 세퍼러타가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에 뭔가 떨어지면요, 이 세퍼러타가 딱 넣어서 떼떨리 닫히는 거 이렇게. 딱 닫혀야 돼. 이게 살짝 열리면 어떻게 돼요? 똥 냄새가 나겠죠. 똑같이 이게 살짝 열리면요, 위산이 역류하죠. 그럼 이게 왜 이 세퍼러터가 정확히 문을 이렇게 안 닫고 살짝 떴을까요? 위 전체가 늘어진 거예요. 정확히는 위하수에서 오는 겁니다. 위하수에서. 위에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잘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김무생 씨 옛날에 기억나는데, 돌아가신 김주혁 씨 아버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김무생 씨가 대표적으로 다 왕은 이 밑에가요, 쭉 쳐졌어요, 이렇게. 이게. 눈 밑에가 쭉 쳐져요. 그게 위하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콜라겐이죠. 나이가 40 넘어가면요, 콜라겐 합성이 안 돼요. 그리고 폭식과 과식을 했을 때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 반 지나면 내려가는데 처진 게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자마자 들어넣었을 때, 한 방향으로 들어넣었을 때 분문이 살짝 열려서 위산, 그 강력한 pH 1.4, 용광로 같은 위산이 역류해서 살짝 붙으면 염증이 실제로 재훈아 한 번만 더 넣어줘. 재훈아 한 번만 더. 너 술 먹으면 네네. 오바이트 하냐? 오바이트. 해? 네. 그 오바이트를 하면 부인한테 좋을까, 너한테 좋을까? 어, 제한테요? 저한테 좋지 않나요? 속이 기원해져서. 저희 아버지는 술 드시고 오시면은 오바이트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런 걸 알고서는 우리 아버지가 오바이트를 하길 바랬어. 이유는 뭐냐면요, 오바이트를 하면 간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 오바이트를 하면 3도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고 오바이트를 한다는 거는요, 3도 화상은요, 무서운 거예요. 위산 때문에. 위하수는 위가 처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에 분문이 살짝 뜨는 거야. 그리고 밥 먹고 자다 보니까
옆으로 위산이 역류한 거야. 그 위산 역류한 게 식도에 쌓여 있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털어요. 거기 구멍을 메우기 전에 이렇게 쓸어버려야 돼. 거칠거칠한 음식을 통해서, 정확히는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통해서 씻은 다음에 메꾸라지 해줘야 돼. 이렇게 메워줘야 돼. 메워주는 건 F2가 합니다. 철분이. 1번은 식이섬유, 2번은 비타민 B군과 철분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소식하고 먹자마자 디비지지 마. 이렇게. 네, 먹자마자. 위문이 열려요. 여러분들도 가식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열릴 수 있어요. 답답해서. 동물은 위 용량의 80%가 맥스로 먹습니다. 인간만 120% 먹어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저는 소식가입니다. 오래 살라고. 아니 맛있는 것만 먹자고요. 왜 맛없는 것까지 꾸역꾸역 이거 다 먹어야 돼? 이랬더니요 맛있대요. 근데 할 말 없어요. 그럼 저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특급 호텔 뷔페 가면 손해예요. 저는 샐러드하고 죽밖에 안 먹으니까 배영철을 데리고 가야 돼요. 최근에는 오늘 먹는 거 보니까 최기요. 옛날에는 음식하면 이동효 리더님이 완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따라왔어요. 근데 이동효 리더님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 이제 김석정 리더님이라 제가 인정하는 사람 중에 넘버 2였어요. 근데 요새는 최기현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등치값을 한다. 사람이 등치값을 한다. 배영철 리더는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늘 꾸준합니다. 한 번도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지조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조는 딱 놔두고 니들끼리 싸워. 이동혁, 김석정 이렇게 니들끼리 싸워. 니들만의 리그가 있어. 먹을 때는 먹자고요. 근데 제 옆에 오래 있으시려면 좀 덜 드셔야지 빨리 죽는데. 영양소식도염은요 식이섬유,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 그리고 식생활 개선. 소식하시고 폭식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통 생겨요. 답답해서. 발 전체가 살짝 눌리거나 발목이 살짝 비틀려도 아픈데 왜 그런 걸까요? 발이 접질려서 그렇지. 뭐 당연한 걸. 가장 크게 웃은 이동윤 리더님 좀 답변 좀 해줘요. 이거 왜 그래요?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미세하게. 그래서 양쪽에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왼쪽 다리에 바깥에 십자인대가 없어요. 안쪽에는 있어요. 안쪽에 십자인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약해지면 그렇습니다. 약해지면. 그런 때는요, 냉찜질하면 좋습니다. 좀 근육에 힘줄이거든요. 탄력을 줍니다. 그리고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죠. 40살 넘어가면 단백질과 비타민 C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콜라겐인데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름살이 더 생기는 거고 얼굴이 처지는 거고. 5월까지 일시 품절이에요, 리더님. 5월이요? 콜라겐? 콜라겐이 진짜로 찔리는 거야. 몇 월이요? 5월이요. 5월? 매우 쳐라. 매일.
죄송해요. 그냥, 어, 단백질이랑 비타민C 먹었나? 단백질이랑 비타민C라도 잘 먹어야죠. 뭐. 언제 품절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1월달에. 일식분자. 근데 오래 가네요. 5월이면 너무 맞춘 유산균 1년 정도 먹고 가스가 너무 차서 365 먹고 괜찮아져서 잘 먹고 있는 분인데 에키니시아 먹고 배가 부글부글 가스가 차서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안내해 드릴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춘 유산균 1년 정도 먹고 먹고 가스가 너무 찼다. 맞춘 유산균을 먹고 가스 차는 사람은요. 물을 적게 먹은 거고요. 물을 적게 먹어서 잔유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장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365는 뭐냐면요. 흡수와 면역력 때문에 먹는 거예요. 가스 차는 사람들은요. 장의 pH가 7.0이 아니라 7.2가 아니라 6.2에서 6.8인 겁니다. 소장은요. 산성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요. 소장이 산성으로 가 있대요. 왜요? 고기, 우유, 계란. 산성 음식 많이 먹어서. 그러면 흡수가 떨어져요. 산의 진비 먹어도. 그거를 올려주는 게 365예요. 그거를 올려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대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려면 소장을 거쳐야지 가요.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가려면 물이 필요하다니까. 헤엄쳐야 되잖아. 1g당 500ml. 근데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1.5g이야. 그래서 750ml가 딱 떨어지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먹을 때 물 안 먹으려면은 먹지 마 그래 제가. 돈 아까워. 왜? 대장으로 안 가고 소장에서 다 자리 잡어. 거기서는 역할도 안 해. 그러니까 가스나 차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요. 잠 안 자면 졸리고요. 당연한 얘기죠. 마이크로바이옴 365가 아니라 여러분이 1번부터 6번 중에 마바 먹었는데 물을 적게 먹으면요. 효력이 떨어요. 대장으로 옮기라고요, 제발. 걔가 가려면 수영해야 돼. 물이 필요해. 안 그러면 소장에 머물어. 소장에는 역할을 못 해. 그거 썩어. 그게 가스예요. 그게 가스야. 그럼 염증이 생겨. 열이 생겨. 미토콘드리아에서 싸우려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752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표정들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제발 물 좀. 조용필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그냥 물 잘 드세요. 많이 써놨는데 82세 여성이 수시로 식은땀, 오한, 이온 빠짐이 산다. 근력이 빠져서 그렇죠. 병원에서는 자율신경계 같다고 한다. 딱히 약은 없다고 해서 신경안정제 처방받았다. 안정제를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을 연하게 타서 자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스트 B와 비타민 B군이라 안 했고 제가 이럴 때는 이스트 B라고 했습니다.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이스트 B와 단백질을 물 연하게 해서 자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쇠약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율신경계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못 찾아내기 때문에 이 말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신경계 나오니까 지난번에 조영선 님 적어 놓으실래요? 미주신경계랑 관계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참고로 길어요. 루미노코커스 아니었어요, 리더님? 아니, 미주신경 되게 길어. 박테로이드 스테타요터 오미크론이요?
엔토로박테리아세야. 써놓으세요. 혹시 엔토로박테리아세야. 길죠, 이것도. 네가 찾아서 나한테 보내줬어. 제가요? 김하학 리더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찾아갖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넣어놓고 김하학 리더는 핸드폰에 넣어놓고 핸드폰에 넣는 걸 빼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빠르지. 새로 와서 찾고 있었는데. 네가 보내줬어. 그래서 지금 연세 드셨는데 식은땀이 난다는 기력이 새었어요. 단백질하고요. 단백질을 연하게 자주 드시면서 그리고 이스트비랑 같이 드시면 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겨울도 이러면요. 여름에 더 심해집니다. 참고로. 42세 여자분이 대상포진 치료 시기를 주셔서 포진이 올라와야 하는데 신경으로 대상포진이 와서 살이 칼비에 드실 때 아프다고 아파서 대상포진이 걸리는 약이라고 판으로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3일 정도 됐던 것 같다 아파합니다. 병원에서 마약은 진짜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하는데 얼굴 쪽이 더 심하다 합니다. 자, 대상포진은 두 가지입니다. 대상포진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부로 나와서 피부에 자리를 잡는 거 또는 지금처럼 혈액으로만 타들어 다녀서 이게 더 아픕니다. 이게 피부가 뭐 이렇게 상처난 것처럼 된 것도 대상포진이잖아요. 그것보다 튀어나지 못하고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걸 더 아파하면 됩니다. 자, 대상포진은 우리는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석양이 질 때. 누구지? 석양이 질 때. 네, 지석영 선생님을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천연두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네. 대상포진이죠. 어렸을 때 우리가 다 수두를 앓잖아요. 그럼 수두의 박테리아가 간에 잠복해요. 잠복하고 있다가 간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뛰쳐나옵니다. 과거에는 60대, 70대가 전유물이었어요. 다시 대상포진은 누가 걸렸죠? 60대, 70대들이. 근데 지금은 3, 40대가 1등입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의 60대, 70대의 간 상태를 현대인들은 3, 40대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간 수치 중에 GOT, GPT, 감마 GTP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의 면역력 올리셔야 돼. 간의 면역력.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이렇게 누가 질문하세요 했을 때 대상포진 질문해서 별로 없었어요. 왜? 우리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대상포진 심해서 병원 갔더니 병실이 없었다는 적도 있었어요. 너무나 많아서. 간 면역력이. 정말 죄송하지만 지혜 토끼님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약입니다. 대상포진은. 그런 다음에 또 생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끊임없이 간 건강 관리 하셔야 돼. 간 건강 관리. 안에서 계속 숨어 있게끔.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는데 에크니시아 복용 금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가 면역 종류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게 한 13가지가 돼요. 제가 13가지를 얘기하는 게 서점에 갔더니 자가 면역 책에 13가지를 기술했기 때문에 제가 13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도움됩니다. 자가 면역. 자가 면역은 딴 게 아니에요. 휴전선에는 우리 군인이 있죠. 대한민국 군인. 과거에는 65만, 60만, 지금은 45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군인이 줄었어요. 군인이 줄었어요. 근데 뭐 지금 화면 킨 사람 중에 남자는 없네요. 남자는 없다는 건 뭐냐면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5년까지가 예비군이라고 하고요. 40살까지가 민방위라래. 이들이 전쟁 나가면 나가는데 박재원이나 최기현이나 장준기나 우리는 아저씨라고 합니다. 아저씨. 그냥 남자라고 안 하고요. 아저씨. 원빈이라고. 휴전선에서 지키는 사람이 군인이 북한을 보고 지켜야 되는데 일제히 뒤돌아서서 한국을 쳐들어온 거를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더 많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요. 심지어는. 그러면 공격을 해더라도 데미지가 약하게 하려면요. 우리의 세포를 튼튼하게 하면 되죠. 그게 단백질과 카로틴이에요. 그리고 자가면역 쪽을 컨트롤하려면 마이크로바이옴 하니까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떠올릴 게 뭐예요? 뷰티리레이트. 식이섬유 떠올리시면 돼요. 유방암 수술 후 복용하는 약을 먹으면 생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유명한 있는데 5년 넘게 생리가 약만 줄고 건너뛰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생리를 안 했다고 해요. 복용하는 약 영향이 있는지 그렇다면 도움되는 영양소 궁금합니다. 나이 40세입니다. 이상민 기자님 잘 듣고 옮겨봐. 자, 화면 내 손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어찌? 안 보이지? 보이지? 그지? 자, 이겁니다.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딱 만들어내면은 나오자마자 두 개로 갈라집니다. 알파 수용체로 가고 베타 수용체로 갑니다. 이 알파 수용체가 유방암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호르몬 억제제를 맞아요. 이걸 못 나오게. 그러면 이게 못 나오니까 1, 2는 안 가지만 2도 안 가잖아. 그래서 유방암 수술 후에 약을 먹었을 때는요, 뼈의 밀도가 낮아져요. 왜? 베타 수용체가 안 나오니까.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에 호르몬이, 베타 수용체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알파 수용체는 자궁에서 필요한데, 베타는 면역력, 뼈, 심장, 안정제 다 필요해요. 그러면 거꾸로 베타 수용체를 권해야지. 자,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은 알파 수용체가 허가가 안 나요. 자꾸 물어봐. GLA가 어때요? 루바가 어때요? 이게 알파 수용체 성격을 띄었으면요. 허가가 안 나요. 우리 거는 다 베타 수용체 성격을 띈 겁니다. 최근에 다수를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의 불임 환자가 100만 쌍이에요. 대한민국의 불임이 100만이야, 100만. 그러니까 일부러 아기를 안 가질래가 아니라 아기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 100만 쌍이에요. 100만 쌍이면은 홍승희, 박재현이가 부부인 것처럼 200만 명이야. 근데 여성이 그러면 호르몬 촉진제를 병원에서 놓습니다. 호르몬 촉진제를 놔요. 그래서 아이를 시험관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방암의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김명수 리더 이거 잘 들어. 김명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해야 돼, 원래. 당신이 아이를 가져서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호르몬 함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방암이 왜 걸리냐면요. 유방암이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느는 거예요.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 이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은 원래 폐경하면 활동하는 애예요. 그냥 갖고 있다가 내가 폐경을 해? 그럼 그때 활동해야 돼. 부신해서. 근데 안드로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일찍 활동을 해. 그게 호르몬 질병입니다. 이 안드로겐을 많게 하는 애가 마이크로밤이 나온 거예요. 코미코테스 박테로데스 레이셔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박테로데스하고. 그게 내장 비만하고도 관계 있고. 내장에 비만이 없어. 그런데도 유방암이신 분들은 이 마이크로밤이 많습니다. 유방암 수술 이상민 리더 10년 버텨야 돼. 10년. 그러면 제일 먼저 유방암 수술했다 호르몬 억제제를 맞는다 알파 수용체 때문에 그럼 베타만 따로 먹자. 왜? 그게 뼈를 보호하는 거다. 뇌신경을 보호하는 거다. 콜레스테롤과 관계된다. 불면증도 관계된다. 불면증도 관계됩니다. 호르몬이. 또 하나. 유방암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틀려. 왼쪽이 더 안 좋아. 왜? 림프 때문에. 유방암이 오른쪽이다. 그럼 오른쪽 뒤에 림프는 서브에 서브. 조수. 왼쪽이 메인이야. 그래서 두 개를 다 보호하면서 유방암 환자는 10년을 버텨야 돼. 림프와 폐예요. 그러면 우리 4대 장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코엔자임이에요. 그래서 코엔자임을 권하는 겁니다. 무섭죠. 나이 자체가 무기. 이게 무슨 말이 또? 너무 타이밍이죠. 뭔가 강요주의 하시 무섭지가 아니라 귀엽지지 이게 귀엽지. 귀가 없잖아요 지금. 예. 간에 종양이 여러 개 발견돼서 정밀 검사 받아보고 입원 중이라는데 일단 뉴트리션은 뭘 먹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일단 듀크님 이분이 한 거니까 AFP 수치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AFP. 두 번째, 그 AFP 수치가 7이 넘어가면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10이 넘어가면 11군데를 띱니다. 얼마나 퍼졌나. 의사분들은 싫어하니까 기능성은 드시지 마세요. 기능성은 뭐냐면요. 자그만 통은 다 기능성입니다. 큰 통은 기능성이 아니에요. 그냥 종양이 여러 개 발견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AF 수치가 몇이다. 그래야지 그걸 정확한 지표를 알 텐데. 뭘 먹냐고 물어보는데 답은요. 조그만 거는 끊으시고요. 조금 큰 것만 드세요.
그냥 비타민 먹는다래요. 그것도 먹지 말려면요. 의사들이 이기니까요.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아프면 먹을 거예요. 고1 남자아이가 어렸을 때 심장 판막 수술 경험 있고 현재 특이사항은 없다.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 한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심장 얘기는 안 하고요. 비염과 입냄새 얘기할게요.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입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음식이 썩어서 나는 게 90%입니다. 이빨 잘 닦으세요. 어렸을 때 사랑니 때문에 사랑니를 못 빼죠. 거기 그 사이를 못 건들거든요. 아프니까 그 사이에 이물질이 껴서 나는 게 입냄새입니다. 입냄새는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위가 약해서 입냄새 난대. 위가 약해서 입냄새 나려면요. 위에 분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었어요. 다 이 문제, 다 이 문제. 치실 쓰세요. 치실. 아침에 일어나면 프로폴리스 하나 붙이세요. 혓바닥에다가. 잠잘 때 하나 붙이세요. 밥 먹은 다음에 붙이세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빨에서 나는 게 입냄새입니다. 이빨에서. 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 비염은 여기죠. 여기에 수분이 많아서 거기에 염증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말리면 염증도가 낮아집니다. 거기에 물을 말리는 거는 드라이죠. 이게 머리 맞나요? 드라이. 그 역할이 폐가 하는 거예요. 폐가 뜨거우면 비염이 낮아집니다. 폐가 차가우면 비염은 올라갑니다. 이 상관관계. 거기에 좋은 게 한약방에 가시면 계피를 씁니다. 계피차 드시면 도움됩니다. 아메이에 있는 옐로케어가 계피가 주성분입니다. 근데 계피가 워낙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아메이의 옐로코에 안에는 계피 성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로 계피차를 드시면 도움됩니다. 그 계피가 먹으면 폐가 뜨뜻해진대요. 또 하얀색 음식 위주로 드시면 더 도움됩니다. 하얀색 음식, 무, 당근은 뻘개요. 무, 도라지, 삶, 허연색 음식 위주. 잘 때 발에 쥐가 자주 나는 건 왜 이럴까요? 발에 자꾸 쥐 나는 건 뭐냐면, 누구랄까? 규린이가 결혼 안 했으니까 규린이를 하자. 규린아, 니네 집 앞에 정가 14범 아저씨가 자꾸 너한테 윙크하면 어떡할래? 너무 무서워요. 잠잘 때 쥐난다는 거는 심장이 힘들다고 자꾸 윙크하는 겁니다. 나 힘들어. 요때 넘어가면 나 심장마비 온다? 미리 좀 알아줘 이거예요. 쥐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왜요? 왜요? 쥐는 두 가지일 때 납니다. 쥐는 두 가지일 때 나요. 하나는 마그네슘 부족일 때. 두 번째는 간입니다. 쥐는 간하고도 관계됩니다. 근육의 수축이완 때문에. 간에서 수축이완도 합니다. 그래서 간이 피곤할 때 쥐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두 가지, 마그네슘이 빠졌을 때, 하나는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빠지진 않아도 부족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쥐납니다. 왜? 마그네슘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하면 땀으로 통해서 마그네슘이 빠집니다. 그래서 쥐납니다. 피곤했을 때 쥐납니다. 간에 수축이완을 안 하고 딴 일을 하니까. 대입시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일까?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흘렸나?
스트레스인가 이렇게 대입시켜 보셔야 돼요.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뭘까요?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아데노이드도 있고요. 아데노신도 있어요. 여기서 아데노이드는 어디냐면요. 여기를 얘기합니다. 예. 이거를 수술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또 커져요. 그러면 또 수술하면 되죠. 그러면 또 커져요. 이 정도 부작용입니다. 자라요, 얘가. 이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지면 목이 아프거든요. 얘가 자랍니다. 예, 언제 자라냐면요. 피곤했을 때와 스트레스 받았을 때입니다. 이 아데노이드랑 관계되는 마이크로브이 그 스트레프토코카스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심장 판막 쪽이 잘 안 다쳐서 부정맥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권해드릴까요? 1번 지혜님 1번 커피를 뭐라 지금 커피 카페인 인터넷 찾아보시면 카페인 얘기 나옵니다. 카페인 흡연 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맥 쪽에는 부정맥은 카페인을 끊으셔야 돼. 그리고 술보다 담배. 왜요? 흡연이 혈관 자체를 순간 줄입니다. 일산화탄소가 혈액에 100% 들어가서 흡연 시에 69가지의 발화물질 중에 3가지를 얘기하죠. 니코틴은 뇌에 90%가 쌓여서 강력한 중독성을 일으키고 하루는 후두에 쌓여서 후두에 90%가 쌓여서 후두에 암을 일으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에 100% 들어가서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헤모글로빈을 10분의 1을 떨어뜨린다. 바로 여기 헤모글로빈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자체가 얇아져요. 그래서 부정맥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페인도 똑같습니다. 카페인, 흡연, 담배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 술은요, 요동칩니다. 혈액량을 그래서 담배 끊었던 사람이요, 언제 또 피냐면요, 술 먹을 때 펴요. 왜요? 혈액량이 증가해서 그래요. 빨리 중화됩니다.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지 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뭘 먹으면 부작용이 좋아진다. 이런 뉴트리라이트는 없습니다. 안 해야 되는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나플라스 쇼크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찾았어요. 쇼크가 와서 응급 상황에 왔다가 지금은 약을 먹고 호전됐다고 하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건 걱정하고 계세요. 나는 아나플라스가 뭔지 몰라서 잠깐 물어볼게요. 뭐래?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게 찾아보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수분 수십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태래요. 근데 미생물과 관련성 논문이 되게 탄탄해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처음 봤어요. 자, 조영선 리더님, 네. 이거랑 관계되는 마이크로바이옴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레르기 관련된 걸까요? 예. 두 단어가 길어. 박테로이드 스테타요타 예, 오미크론도 관계됩니다. 그게 세균성도 알레르기성도 다 관계되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나온 거. 뭐? 그 특정 미생물이 나오지 않았고요. 메커니즘이 떴어요. 장내 미생물이 조절 T세포를 훈련시키는데 그 조절 T세포가 핵심이래요. 자, T세포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죠? 자, 이분이 박정희 리더님 몇 살이야? 20
네, 20대라고 들었거든요. 남성이에요. 근데 그러면 두 개의 경우가 에피네린인가 다 돼. 그걸 안 갖고 나갔다가 응급 아, 그러니까 상황이 두 왔어요. 경우가 다 돼, 지금. 나이를 물어본 게 뭐냐면, 네, T인파는 흉선과 소장이야. 네, 흉선과 소장인데, 네, 장중기 나이는 소장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 네. 김규린이가 아나플라스다. 그러면 흉선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T인파. 그러면 T인파랑 관계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찾아보자고. T인파. 엔테로박테리아세. 엔테로박테리아스가 T인파랑 관계됩니다. 또요. 또. 스리탈레스요. 그렇죠. 디알레스. 클리스 디알레스랑도 관계되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바 검사를 시키면 될까요, 그러면? 그걸 좀 보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스포드님. 어차피 현대의학에서 뚜렷한 약은 없어. 이분 누군데 되게 열심히 하시네, 조크님이. 아까도 감기에 걸렸을 때 이미 목이 부어오르고 침 삼키기가 힘든 건 이미 바이러스가 장악한 거죠. 에크니시아 맨 밀리리터가 도움될까요? 긴급 상황이니 독감과 그냥 감기는 다른 거죠. 자, 감기에 이미 걸렸다는 건 뭐냐면요. 감기 바이러스가 남을 장식한 거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균이 아니에요, 감기는. 그래서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 목이 붓다는 건 뭐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볼게요. 39도냐 40도냐 이 1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에크니시아 맨 밀리리터가 도움될까요가 아니라요. 잘 때 드시면 도움돼요. 잠잘 때. 이미 목이 안 좋다. 예, 그런 분들은요. 해지기, 그러니까 낮에는 크게 도움 안 돼요. 왜요? 낮에는 어차피 안 아프니까. 낮에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안 아파요. 낮에는 버틸만 한데 해가 지면 부교감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에큐니시아가 도움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받아요. 이런 분은 자주 드시면 도움됩니다. 자주 드세요. 자주. 네, 독감과 그냥 감기 틀립니다. 모양이 틀리답니다. 아세로라시, 갈리기, 에키니시아, 프로폴리스. 최근에 누트리아이트에 나오는 걸 분석을 해보잖아요. 다 면역책 있게 나와요. 세 가지. 올데이 비타민C, 프로폴리스, 에키니시아. 최근에 출시된 거 보면요. 다 면역체계랑 관계되는 게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프로폴리스, 에키니시아, 올데이 비타민C. 요때는 올데이보다요. 아세로라시가 좋습니다. 올데이는 8시간 동안 타임 릴리즈 기능 때문에 요새는 아세로라시 좋습니다. 9시 20분인데 질문 안 하니까요. 제가 몇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자꾸 에키니샤를 주문 들어왔습니다. 예. 60대 여성인데 기침 감기 후 낫고도 가래가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그분이 폐섬유화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기침 감기 후 낫고도 계속 가래가 생긴다는 거면 가래라는 건 뭐냐면요. 백혈구 사체를 얘기합니다. 가래는 뭐냐면 백혈구 사체는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은 애가 사체죠. 백혈구. 그게 나온 걸 가래라고 해요. 가래가 나온다는 건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은 게 아니라 아직도 ing입니다. 그래서 T인파 생성을 더 하는 걸 잘 하셔야 돼. 근데 60대이기 때문에 흉선의 T인파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의 T인파, 유산균, 비타민 D, 에키니시아 이게 다 도움됩니다. 그리고 폐섬유화가 있다는 거는 GAL-3 갈렉틴 3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크로큐민, 커큐민 설명하지 마시고 크로큐민 설명하십시오. 크로큐민 잘 모르시면 김석정 리더님한테 그 GAL-3 그건 저기 그 뭐지 몰래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김석정 리더님? 일부 공개요. 예, 일부 공개이기 때문에 전체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갈렉틴 3를 알고 싶은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김석정 리더님한테 달라시기 바랍니다. 이가지 확장증은요, 살라고 생긴 거예요. 적응한 겁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닌데. 기침이 멎었다고 다 난 게 아니고요. 아직 ing에 가래가 나온다는 건. 그래서 가래가 나온다는 건 백혈구를 조혈작용보다는 시간이 걸리니까 화이팅을 외치셔야 돼. 화이팅은 뭐죠? 생성제가 만드는 거고 화이팅은 증강제죠. 프로폴리스도 거기에 도움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순 리더 무슨 나이트장 왔어? 여기서 뭐가 반짝해서 계속 뭐지? 어떻게 반짝거지 차가? 응? 뒤에 차가 깜빡거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신 있나 보다. 나이트장 가서 줌을 듣네. 그런 줄 알았어. 아예 그냥. 이승. 기침을 한 달 이상 하는 중학생 아이에는 뭐가 좋을까요? 열이 없는데 계속 장기침을. 열이 없는데 장기침을 난다는 건 뭐냐면요. 수분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수분이 말라서 장기침을 나는 겁니다. 그런 분한테는 좋은 게 뭐냐면요. 옵티미스트가 좋습니다. 네, 옵티미스트. 24분이니까 좀 짚고 자야 되니까요. 일찍 끝내죠, 뭐. 예. 내일은 수요일 날, 내일은 알고반이 있고요. 그 다음날 목요일 날은